애국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세계적이려면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이란 강렬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김환기. 반고은은 아는데 왜 김환기는 모를까? 방구석 미술관 2 한국 들어가는 글의 첫 문장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볼수록 빠져드는 한국 현대미술 부제목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지키려 했던 예술가 이야기에 잠 못 이뤘습니다. 총과 칼 대신 붓으로 일제에 대항했던 분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어? 고흐와 피카소보다 더 관심을 둬야 했는데. 남의 나라 유명 화가 작품에는 눈을 반짝이면서 우리나라 예술가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겪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을 완성한 한국 미술 거장들이 있습니다. 이쾌대, 이응노, 유영국, 김환기, 박수근입니다. 5명의 근현대 미술가는 작품에 조국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이쾌대, 한국 사실주의 대표 화가. 누구지? 이름 특이하네. 월북 화가 이쾌대를 처음 안 것은 고뇌의 원근법 서문에서였습니다. 그는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월북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월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야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근대 미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작품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서 소개한 오토딕스의 그림처럼요. 1938년 작품 운명과 군상 시리즈를 보면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조상의 생활상이 묻어납니다. 해방의 기쁨과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존재했던 어지러운 시대, 조국과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려 했던 이 쾌대의 모습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응노,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화가. 서양 화가로 시작했지만 동양화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콜라주를 접목해서 인간 추상을 남겼고요. 20세기 추상 미술과 서예를 연결해서 문자 추상을 완성했습니다. 월드 스타로 자리 잡은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중앙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귀국 전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아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베들린의 북한 대사관을 찾았는데 이 일로 간첩 낙인이 찍혔습니다. 2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3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먹 대신 간장, 도화지 대신 화장지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것도 금지되어 1983년 프랑스로 귀화했습니다. 고국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던 그해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조국은 이응노 화백을 버렸지만 그는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소식을 파리에서 들었습니다. 불의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넋을 달래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조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작품으로나마 지켜주고자 했던 이응노 화백의 애국, 가슴 절절합니다. 유영국, 예술과 사업 모두 잡은 화가. 예술가와 사업가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요. 유영국은 두 역할 모두를 해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8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됐습니다. 1947년 김환기의 연락으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추상 세계에 한국의 자연을 담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다분했던 그는 큰 돈을 벌었죠. 한국 전쟁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한국의 자연 중 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84세 완성한 워크를 마지막으로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림을 잠시 접고 사업에 몰두한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은 예술가입니다. 김환기, 한국의 미를 그린 화가. 달 항아리 132억. 김향안. 김환기와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달을 닮은 둥구스름한 달 항아리로 조선의 미를 표현했습니다. 조선 백자에서 미학을 배웠다고 했을 만큼 그에게 도자기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옛날엔 백자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흔했다고 해요. 평범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죠.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처럼요. 김환기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입니다. 우주가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한국 미술품 중에서 첫 100억 원대 작품입니다. 현재까지 최고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점을 찍어 완성한 점화라는 거예요. 작품만큼 시선을 끈 것은 아내 김향안과의 사랑입니다. 일례로 김환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 했대요. 김향안은 파리에서 남편이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혼자 먼저 출국해서 많은 화랑을 다녔습니다. 1955년의 말이에요. 김환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작품을 만나도록 국내외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132억짜리 작품보다 두 사람의 삶이 더 빛나지요?
박숙은 향토와 민중을 사랑한 화가,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이 서양화를 독학한 순수 국내파 화가입니다. 스스로 터득했기에 오히려 독특한 화풍을 창조했습니다. 박숙은 화백의 작품은 정겨워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서 화폭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로 이산가족이 됐다가 2년 후 서울에서 재회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그림을 시작했지만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똑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름답다. 겉보기에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하다는 걸 느꼈고 그림에 반영합니다. 애환이 담긴 서민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아기를 업은 아이, 빨래터의 안악들, 어딘가에서 익숙하게 봐온 작품이지만 화가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압니다. 박숙은이라는 이름을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백범 일지. 2023년 3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회를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일찍 나섰지만 현장 구매는 실패했죠. 다시 오기로 하고 특별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관람하며 100장 가까이 사진을 찍었어요. 딱 한 장만 간직하라면 주저없이 이 글을 찍은 사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일지, 1947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죠.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에 읽고 또 읽고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는 점이 놀라웠고요. 합스부르크 전시회 보겠다고 새벽같이 나선 게 부끄러웠어요. 특별 전시관을 먼저 찾았어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오며 나라사랑 네 글자를 품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 덕분입니다.